충청남도의 한 신도시. 이곳 상가의 건물 관리인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건 올해 여름부터였답니다. 물세가 이상하게 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계속 나오는 몇 달 전부터 수기세는 그 하나씩 떴어요. 너무 하는 거 알고.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물세가 많이. 갑자기 수도 요금이 올랐지만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요. 7만 8천. 이번 달은 13만 원. 어이구. 13만 7,800원 나왔고 이게 언제예요? 그럼? 8월 달.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요금. 6월부턴 매월 액수가 눈에 띄게 늘었답니다. 그러네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정말 네. 2만 원, 3만 원씩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예. 물 사용량을 두고 보면 7월엔 전달보다 무려 9톤가량 더 사용됐는데요. 어이구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상가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답니다. 그런 소문이 조금 돌긴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아이들을 목욕을 시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거든요. 소문의 시작은 지난 7월.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도에 어린아이들이 있길래 좀 의아하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들이 여러 명 있고 엄마가 나오고 여기 소문의 그 주인공이다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었어요. 그녀가 마주한 아이들과 엄마의 모습은 평범치 않았다는데요. 그냥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약간 몸이랑 옷이 좀 젖어 있고 약간 축축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아이들한테. 그들을 목격한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소리는 계속 들렸던 것 같기는 해요. 연령대는 어때 보였어요? 큰애가 많아봤자 6, 7, 8살 정도 돼 보였고 제일 어려 보였던 애가 2살, 3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에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빨리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나가시려고 하시길래 여기 이제 문 잠궈놓고 다닐 거다. 이 건물 들어오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가셨어요. 이상하네요. 예, 이상합니다. 아이 엄마는 왜 이 상가 건물을 찾은 걸까? 사전에 건물 관계자 허락을 받고 제작진이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예. 네. 혹시 저희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온수가 나와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온수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죠. 온수가 나오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씻길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직원들은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닐지 무척이나 걱정된답니다. 이 건물을 벌써 여러 차례 오갔다는 아이들과 엄마. 소문이 진실인지 제작진은 건물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과연 CCTV 포착이 됐을까요? 어떤 모습인지 정말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기 있다. 들어온다. 들어오네요. 들어왔어요. 예. 네. 아이 넷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상가를 드나든 여자. 어허. 목격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네. 확인 결과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장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 뭐죠? 사람 없는 시간을 노린 걸까요? 건물에 머문 시간은 다양했습니다.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유모차에 수건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야. 정말 그녀는 이 상가에서 아이들을 씻기기라도 하는 걸까? 주변에서는 혹시 아이들과 엄마의 행방에 관해 알고 있는 게 있을까? 실화탐사대는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기는 조금 막 와가지고 아예 데리고 가보면 저기가 문을 잠그니까 얘는 안 오고 이쪽 건물 지금 건물 저리 가더라고. 실에서 샤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헬스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기도 머리도 잡고 본인도 머리 잡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편집을 했죠.
아니면 여기 와서 시켜요. 근데 집이 없으면 어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나. 마을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한 아이 엄마.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제 날씨도 추워질 텐데 아이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녀를 찾아 한참을 헤맨 실화 탐사대. 혹시 노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찾았어. 아, 저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작진 앞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정말 CCTV 속 그 가족이네요. 유모차 끌고 아이가 내딛고 확실합니다. 네. 곧장 따라 나섰지만 금세 자취를 감춰버린 아이들과 엄마.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곳 인근 아파트에서 그녀에 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애들 막 4-5명 됐고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아이? 애들이 많아가 조금 눈에 띄지. 맨날 자주 다니니까.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리시네요. 예. 지하철 차량에다 받아보면 어디서 가려놓고 이러겠다. 애기도 없어. 관리실에 하면 옷보따리도 이만큼 갖다 놓고 막 유모차도 막 그거 갖다 놔가지고 관리실에서 그 물건 나눠보면 뭘 어떤다고 서비스 놓고 막 이러는. 이곳 주차장에 자신의 물건들을 방치해 둔다는 그녀. 대체 왜 이럽니까? 그녀의 물건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애기 신발하고 막 이런 거. 막 여한짝 저한짝 있는 거 주워가 여다가 던지다. 굉장히 익숙하게 찾아주시네요. 예, 늘 있는 일인가 봐요. 아이 엄마가 가져다 둔 지 얼마 안 된 듯한 유모차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곳곳에 갖다 놨네요. 예. 여기 이게 물기가 있네. 씻은 흔적이. 어디서 또 물 쓰고 온 거 아닐까요? 예. 접시도 있고 여기 뭐 설거지한 흔적이 보이네.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요? 와. 유모차엔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세면도구와 설거지 용품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이게 바닥에도 물이 떨어져 있네요. 저 수건도 CCTV에서 봤던 그 수건 아닙니까? 그녀의 흔적을 확인할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던 아파트 관리 직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저 동에 1층에 동. 그녀가 목격된 상가들에서 약 1km 남짓 떨어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와. 그녀는 대체 왜 자신의 집을 두고 아이들과 상가를 떠도는 걸까? 그녀를 찾아가는 길. 우연히 마주친 주민이 기다렸다는 듯 제작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입니다. 아하. 지금 전부 다 시끌시끌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가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어김없이 아파트의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데리고 와보면 실제로 아이들을 샤워를 시킬 만한 구조가 아닌데 샤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미스테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어려운데. 아파트 공용부 화장실에 물 잠궈놓고 씻기고 하다가 2-3차례 정도 적발이 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씻기시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드린 적도 있고. 씻긴다는 게 그냥 아이들 뭐 손 씻긴 수도 있잖아요. 그 빨개 벗기고 이제 애들 다 실제로 샤워들을 다 시키고. 하하 참.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의 출처도 알 것 같답니다. 마켓 애플리케이션 그 통해가지고 나눔을 받아서 아들 있으니 자기가 이동이 불편하다 해서 어디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선의로 사람들이 많이 응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네. 방치가 된 네. 거는 부분들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물건이든 아주 문제가 좀 많이 되었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다른 아파트 단지로도 향했다는데요. 그분이 아침마다 아이 2-3명을 데리고 이렇게 옷을 빨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고 1단지에서 또 하고 3단지에서도 그러고 4단지에서도 그랬어요. 어이구.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 조금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옛날에 뭐 애들 씻겼다고는 하더라고요. 에이? 예.
물티슈 이런 거 훔쳐가고 그왜 커피하고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나가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근 아파트에는 외부인의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예. 네. 동네 전체를 누비며 절약 행보를 이어간다는 아이 엄마. 사실 저건 절약이 아니죠. 네. 혹시 그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은 어떤 분이 듣기로는 학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여러 가지 상태에서는 일반 서민 산업 수준의 이상은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차를 펜트 타고 다니시고 이번에 차를 바꾸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녀의 아이들이 걱정돼 관계기관에 도움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조금 청하려고 하면 경찰이든 뭔가 증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목욕이나 이 기행들 사진조차도 찍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고 단속을 하려고 이제 가면 큰 애가 망을 본답니다. 그러면 인기척이 들리거나 하면 정말 빛의 속도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현장을 잡을 수가 상당히 어렵다. 엄마와 함께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아이들. 아이고. 하, 참. 전문가는 아이들이 무척 걱정된다는데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 옆을 안 돌아봐요. 앞만 보고 가요. 그래서 애들을 안 봐요. 상당히 상호작용이 제한돼 있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만 바라보고 이제 엄마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엄마만 얼굴을 보는데 엄마는 애들을 안 봐요. 이거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한다라는 건 엄마한테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큰 학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발달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엄마의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4명의 아이의 미래가 묶여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똑같이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곱하기 4개 4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갖고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파급 효과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도 따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것도 명령이 돼야 되는 거죠.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마을에서 엄마와 아이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이슈가 된 뒤에 최근에 이제 궁금한 이야기 내용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 엄마가 비슷한 문제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다는데요. 아하. 그래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기행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 최근에는 좀 아이들이 4명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했고요. 7월 10일쯤에 이제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분께서 좀 치료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이웃들이 안심한 것도 잠시였답니다. 네? 일단은 부인께서는 한번 오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전화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굉장히 거부하시거든요. 아이고. 저희가 일단은 몇 번은 전화를 더 드릴 거는 한데 이 남편분이 완전히 거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가 산다는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제작진이 돌아가려던 순간 아이 엄마가 나타나는데요. MBC에서 나왔고요.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애들만 돌려보내고 여기서 잠깐 얘기. 애들은 딸끼리 있을 수는 없고요. 어려서 여름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덥고 이러니까 제가 물 좀 약간 물 많이 쓰는데 강박이 있어서 물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엄마 잠깐 가지 말자 그러고 아이들도 잘못된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럼요.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냥 물 쓰고 잘못된 거지 사실. 막 그렇게 물 써봤던 것도 아닌데 또 어떻게 사실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좀 약간
뭐든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까지 발전된 거잖아. 애들 위해서도 물어간 것 같아서 절대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세요. 안 쓸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 보이는 아이 엄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뭘까? 내가 봐도 남들은 조금 이상하게 볼 걸 아는데 나는 그 행동이 참 조절이 안 되네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강박적인 사고, 또 강박적인 행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필요하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 엄마에게 도움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 그녀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어요. 와이프분께서 혹시 가 돌아다니면서 최근까지 이제 공용 화장실에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그런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몰랐고 최근에 알았을까 알았는데 근데 지금 와이프가 정신천지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지금은 다 지금 하루로 가는 거 있어요. 저희가 확보한 CCTV 캡처한 건데요. 올 9일이에요. 낮에도 알고 계셨어요? 자꾸 몰라요. 이건 이렇게 피할 게 아닌 문제 같은데요. 예. 본인은 이거 치료랑 개선 의사를 원하셨는데 남편분께서 거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왜 합니까? 지금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요. 아까 행정복지센터 얘기와 다른데요. 네. 제작진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린 남편. 긴 설득 끝에 그를 다시 만난 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였습니다. 예,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일단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분 메시지가 있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오시라 했어요. 했는데 아버님이 그 뒷날에 전화 오셔서 우리는 서비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 기억은 제가 안 나요. 일단은. 어이? 그는 아이 엄마의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시청에서는 아동분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제 그제 막 울면서 제가 사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아파트만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가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저희는 이게 학대잖아? 이런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거를 인지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최근은 모르겠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지금 그러면 일단은 개선을 하는 게 최고니까 우리 치료가 살아야죠. 돌보미 2분을 이번에는 무조건 쓰기로 아니 엄마도 정신같이 진단받고 치료받기로 어제 얘기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제일 가까우니까 또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가는 편으로 할게요. 긴 대화 끝에 남편은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관계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공용 화장실을 전전하며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아이들. 이젠 아이들이 편안한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족과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일이 방송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가 다시 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4년 전에 타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아이들과 분리 조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주 시청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아이 엄마도 치료를 받고 또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취재 이후에 부부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웃들에게 정식으로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주위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216세대가) 모여 사는 소규모 아파트. 오늘도 어김없이 정적을 깨고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아, 이게 물이 끊긴 집은 약 10여 세대. 아, 수일째 단수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관리소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어야 돼요? 아니요, 오늘 기지가 있어야 돼요. 때 아닌 서동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도 왔고 물을 틀어달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경찰도 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야, 왜 200여 세대 중 몇 가구만 단수가 된 걸까? 관리비가 이제 체납이 됐더라도 당장 끊을 수 없는 게 단수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는 단수. 관리비 체납이 아닌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인된 계좌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언제 이렇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미확정인 상황에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단수된 세대들 모두 밀리지 않고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렇다면 왜 단수를 한 걸까? 그러게요. 뭐죠 도대체? 관리소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장님 되세요? 관리소장님? 저희가 MBC에서 취재 나왔거든요. 왜 단수? 사과는 뭐예요? 아 시끄럽다니까 그래. 당신한테 얘기 안 듣고 나한테 묻지도 말고 난 당신한테 저기가 없어. 어머. 이분들은 당신한테는 얘기할 저기가 없어. 단수에 대해 묻자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 관리소장. 입주민들의 하소연에도 묘지부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을 대체? 누가 잠궜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잠궜대. 아니 당신이 잠궜으니까 당신이 열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생명이 죽어도 못 열라고. 그랬더니 절대 못 열래. 아니 그런데 어떻게 특정 세대만 단수시킬 이게 수 말이 있는 되나요? 거예요? 가능하나요 이게? 입주민의 안내로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를 확인한 제작진. 해당 아파트의 물탱크실을 보면 세대별로 밸브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저 밸브만 잠그면 물이 끊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하지만 단수가 된 세대가 있는 곳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지금 다 잠겨 있어. 아이고. 10월 1일부터 시작된 단수. 물이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생활하면 위생에도 안 좋을 텐데요. 한여름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것 아우,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씻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화장실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글도 못 닦고 밥도 못 먹고. 저거 굉장히 무거울 텐데요. 하루빨리 물을 마음대로 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단 이제 물을 먹어야지만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단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그런데 물을 잠그고 틀어주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대체? 물 열어달라니까 그 키가 이라는 여자가 지고 있대요. 예? 자신이 지금 이 아파트의 자치회장이라고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준다 해요.
그런데 아파트 열쇠는 당연히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실 문도 닫혀있고 위급 상황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권한으로는 그걸 풀 수가 없고 회장님이 지시를 해야 풀 수가 있다. 끝까지 다 정리를 다 하고 왔어요. 회장님? 차근차근 정리하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 어차피 고발당했는데 그러면 그 물을 풀어주는 거 지금 풀어주나 즉다리 덮으나 같은 지로 된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한테도 나는 못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수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과연 개인이 이렇게 물을 끊어도 상관없는 것일까? 단전 단수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는지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1,000원 미납했다. 단전. 그럼 너무 과하죠. 예, 근데 뭐 이게 만약에 뭐 몇 천만 원 했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 1차 경고, 2차 통보, 3차 통보 뭐 이렇게 해서 혹은 뭐 부분 단수 하고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는지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겠죠. 정당한 대표자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아파트 자치회장이라는 최 씨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물을 끄는 것일까? 자치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단수는? 돈을요. 관리비 7개월을 관리비를 걷어서 관리실에 준 게 아니고 개인이 지금 관리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세금을 내주고 있냐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세금을 냈는데 단수를 시키면 안 되죠. 다 냈다는데. 시선으로 돈이 안 들어. 다 냈대요. 다 냈어. 근데 자기 말 안 듣는다 이러지. 그러니까 자치회장이 운용하는 통장에 관리비를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을 끄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냈다는 거죠. 아, 왜? 단수가 된 주민들은 더 이상 최 씨가 자치회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관리비 이거를 23년 8월 달부터 12월까지 과잉 부과를 했어요. 4만 몇천 원 나온 금액을 33만 600원으로 6개월 동안 냈어요. 근데 어느 주민이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따졌죠.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과 다른 해를 비교했을 때 아파트 전체 관리비 중 일부 항목에서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 23년 12월 22일 날 총회를 해서 내가 자기 실수다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사퇴하겠다. 거기서 내가 그러면 사직서를 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관리비를 잘못 청구했다는 이유로 최 씨는 자치회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주민들은 새로운 아파트 관리단을 꾸렸답니다. 새롭게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박 씨. 아파트라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2달을 거의 매일 시청 가서 서류 근거자료 들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가면 받고 거의 2달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새 관리단은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 통장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개설하고 또 집에서 하고 아파트 돈이잖아요. 관리비를 내면 아파트 관리비로 그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 개설된 통장에 관리비를 입금한 세대만 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통장은 개인 통장이에요. 개인 통장에다 왜 돈을 넣냐? 새롭게 관리단을 꾸린 주민들은 관리비 통장이 변경됐음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문에 프랜카드도 그때 우리가 보유번호 승인돼가지고 받았다. 프랜카드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붙이는 날 오후 7시, 8시 길주방 나설 때는 그걸로 가지고 그걸 다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날 경찰관이 오고 굉장했어요. 아이고야. 뿐만 아니라 우편함에 꽂아놓은 안내문도 최 씨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빼갔다고 단수된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아니, 사퇴했다면서요. 물이 끊기지 않은 주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까? 뭐가 문제 이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리비 하는 데서 계속 내는 대로 내고 있는데 자동 일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편하니까 뭐 그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그냥 내긴 하는데 뭐 많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새 자치회장인 박 씨.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이유는 또 있답니다. 돈을 어느 통장에서 빼고 어떻게 해서 뺀 거 이쯤에는 알 권리는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를 들어간 통장, 관리비를 운영한 장부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맨 뒷장만 걸어놓으면 뭐예요? 그거는 중간에 뭘 어떻게 쓰고 이런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인수인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인수인계를 해주냐? 너 참 한심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수된 주민들은 최 씨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채 아파트의 자치회장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의 입장은 어떨까?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회장직이 맞으신 거예요? 자치회장?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인장 찍는 거 있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지출할 수 있는 도장 찍는 사람이. 우리 그거 임명장 그런 거 없어요. 잦은 사퇴를 했다던 그녀가 자치회장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주민들 초회 때. 이 사람이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바지요. 투표도 안 했어요. 이건 어디 가나 자격 없는 거 맞아요. 1월 27일 날 회장 선거됐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선거일이 언제예요? 28일이에요. 말 돼요?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아 이거 뭐야? 공정하지 않아서 못 물러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쁜 짓이죠. 공정을 따라서 나 나쁜 짓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관리비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23년 거네요. 이게 보니까 30만 원에 듣다가 최근에 고지서에는 4만 원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 거 뭉치가 사줬거든. 제가 생수를 먹지 말라고 사줬거든요. 개인 돈으로. 예? 22년도 걸 보고 있거든요. 여긴 또 복사빈 생수가 41,600원 나왔네요. 22년, 23년 1년 차이 나죠. 작년에 이제 33만 원씩 받아가시다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생수 및 복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커피를 샀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2만 원 하니까 추가가 되겠죠? 이게 뭐 1, 2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막 2,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법적으로 다 지금 전부 다 밀어넣을 거예요. 19명 다. 저 이제 거부를 한다고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지. 이게 뭡니까? 답 없는 싸움을 이어온 지 수개월째. 여기 앉았는데 관리비를 안 냈으면은 비대위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뭐예요? 저희를 구속시켜요. 저건 신명해, 신명. 자치회장 최 씨와 단수된 주민들의 싸움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2월 달부터 이 간헐적인 신고들이 쭉 있었더라고요. 관리 아파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아주 이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고 쭉 수년간 하다 보니까 그냥 법처럼 자기네들끼리 주민들끼리 해왔던 문제고 주민을 선출하는 과정도 입주자 과정도 그런 거에 선출이 돼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경찰권이 공권이 개입을 해서 니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또다시 고성이 오갑니다. 저희 한번 그 회의할 때 내가 한번 갔었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오해하고 하면은 내가 맡고 있을 때 통장을 다 보여줘라. 그러면 그 오해 살 일도 없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 주민 입장으로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최우선이에요. 아하.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점점 커지자 단수와 관련 없는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이 더 있었네요. 통장 전체 다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줌마도 본 사람 있어요? 거의 없는데요? 전체 다 본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통장을 언제 어떻게 봐? 아하.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관리비 통장. 이를 둘러싼 소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쪽지로 이제 부분 그런 것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16세대인데 관리 8,000원씩 그 장기 추상금 드는데 내가 대충 계산해도 200이 얼마 안 나오고 6년 했으니까 6년이면 한 1억 2천 막 그럴 거야 아마. 지금 뭐 통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 4천 얼마짜리 적금 들어있는 거하고 뭐 일반 통장에 얼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바깥이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현재 자치회장 역할을 하는 최 씨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소장실 열어서 그동안 공고판에다가 공고한 거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거짓말인가? 아니 진짜인가? 통적으로 요만큼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일 받고 욕먹고 있으면은 통장 딱 가져와서 자 봐라. 줘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 이 터진 다음에는 공고 필요 없어. 딱 그대로 갖다 보여주면 끝나. 그거 통장을 전부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통장까지 다 들고 오시라고. 통장 공개 지금 당장이라도 해요. 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총회 날짜를 잡아 통장을 공개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입주민들과 최 씨.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된 주민들은 빨리 물을 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제일 급하죠. 똥물이 안 나오고 똥물이 이런 집에 가보면 똥이 막 급사해서 내 물이 없어가지고 못 내리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하도 성질 나가지고 내가 자기가 자치회장도 아닌데 이런 같은 경우가 어디냐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이고야. 하루 만에 벌써 3번째 출동하는 경찰. 아유, 경찰분들도 고생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일도 많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물은 단수가 뿌린 거예요? 이제 오지 마시고 경찰님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물은 풀어줘야죠. 이게. 물은 풀어야 푸네요. 되나? 단수를 푸나 봅니다. 아유, 참. 아유. 알려드립니다. 각별의 단수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유. 그나마 단수 풀어서 다행이네요.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된 7일간의 단수 소동. 아파트 주민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제 물 나와요? 물 나와요. 고마워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몸의 피와 똑같잖아. 그럼요. 두 다리 뻗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단수를 피해 경로당에 모여있던 어르신들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아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파트 주민들. 이거 내렸네요, 이제.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예. 아유, 물 잘 나오네요. 너무 기쁘시겠어요. 예. 난 물이 이렇게 귀한 줄은 몰랐어요. 항상 물은 뭐 그냥 틀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후련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수를 경험한 주민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전쟁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은 들어서 아직도 남았어요. 주민 여러분들이랑 함께 인생계 받는 것까지 하려고요. 달릴 때 딱 달리려고 끝장을 봐버려야지. 최 씨도 주민들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황. 두 집단 간의 싸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 조직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합 건물은 작은 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대표자 선출하는 것처럼 건물 관리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건데 이제 그 사람한테만 권한만 주고 다들 그냥 나 몰라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분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선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소유자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숨죽이며 단수 전쟁을 지켜본 주민들은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형제보다 이웃사촌이라고 했잖아요. 이웃사촌인데 이웃사촌과 해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서 좋겠어요.